오늘은 스타리아를 한 대 매입을 했거든요. 스타리아를 수출을 보내려고 하는데 스타리아가 2만 킬로 초반대인데 수출업자가 누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4,000인데 누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누유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 10만 킬로를 타도 누유가 없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차들은 좀 얌전히 타서 누유가 없는 거고 2만에 누유가 생기면 험하게 타서 누유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키로수가 이렇게 적게 탔는데 누유가 있는 거는 제조사 결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0만 킬로를 탔는데 누유가 없다면 뽑기 운이 정말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범 팀장님은 네. 이 차를 가져올 때 누유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차량은 공매로 가져왔는데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서 엔진 미션 상태는 따로 확인을 하진 않았어요. 매입을 하고 나서 점검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누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보증 수리를 맡기는 편입니다. 바로 이 차량인데요. 누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까무잡잡하게 이제 먼지랑 떡져가지고 검정색으로 오일이 좀 샌 것 같아요. 정말 초미세한 누유지만 이런 거 AS를 받을 수 있다면 AS를 받고 출고를 시키는 게 낫겠죠. 이게 근데 수출을 보내려면 바로 이제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출이 나가는 기간 전에는 보증 AS를 받아야죠. 보통 전화 예약이나 어플로 예약을 하게 된다면 길게는 한 달? 뭐 짧아도 2주 정도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범 씨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인맥이 좀 있다 보니까 블렌즈 출신이잖아요. 아는 분께 전화해서 오늘 입고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럼 무상으로 수리 받는 거예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킬로인 엔진 미션 주요 동력 장치의 AS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화물차 아니에요? 화물차긴 한데요. 스타렉스랑 포터는 일반 부품은 2년에 4만 킬로, 엔진 미션 주요 동력 장치는 3년에 6만 킬로로 상당히 짧은 편이었는데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5년에 10만, 일반 보증은 3년에 6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화물차는 이렇게 보증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고 있는 세단이나 SUV 종류들은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 엔진 미션 보증은 5년에 10만으로 길게 가져가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좀 특이하게 일반 부품까지 5년에 10만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플래그십인 G90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2만 킬로까지 보증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그럼 보증 수리 내에는 어떤 거를 AS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일반 부품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엔진룸에서 일반 부품을 말씀드리면 냉각수 보조 탱크가 예를 들어서 깨졌거나 또는 이런 각종 호스들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부분이나 각종 호스 이런 것들은 일반 부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실내에서는요, 뭐 문에 관련된 도어 레치라든지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모터,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히거나 안 열리거나 소음이 나거나 이런 부품들이 일반 부품이고요. 시트에서는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겠지만 전동 시트가 안 되거나 작동이 불량하거나 이랬을 때도 AS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이 핸들 쪽에서도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이 부분도 일반 보증에 해당이 되고요. 블루투스나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 이런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다 일반 보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들도 있나요? 정말 소모성 부품인 타이어라든지 사용감에 의한 시트 해짐이나 찢어짐,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부품들은 3년에 6만 킬로미터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있다면 블루엔즈나 기아 오토키 방문하셔서 수리를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신차를 출고하실 때 선택형 보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반 보증만 해당이 되는 건데 현대에서만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부품이 아까 3년에 6만 킬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킬로수를 너무 안 타기 때문에 1년에 1만 킬로도 안 탄다. 이렇게 4년에 4만으로 바꿔서 주행거리를 좀 짧게 가져가고 연식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선택사항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2년에 8만 킬로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 구입하시고 나서도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5년에 10만 킬로까지라는 보증은 어떤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5년에 10만 킬로 보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엔진이나 미션, 주요 동력 전달 계통 쪽의 AS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엔진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거나 누유가 발생하면 대부분 다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션에도 문제가 있다면 동일하게 보증이 가능합니다. 냉각수 같은 것도 되나요? 냉각수는 간단한 호스나 이런 냉각수 보조 탱크에서 누수가 된다면 일반 보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되지만 실린더 헤드 가스켓에서 누수가 되거나 워터펌프에서 누수가 된다면 AS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보증을 잘 받는 꿀팁이 있나요?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블루엔즈나 뭐 기아 오토큐처럼 공식 센터인 경우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보증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간헐적인 소음이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정비소에 갔을 때는 마법처럼 증상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꼭 촬영을 하고 정비사와 꼭 상담을 하신 다음에 AS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년에 10만 킬로
정도 보증이잖아요. 그럼 한 98,000일 때 블루엔즈 가서 제 차 이상 있는 거 체크해서 다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나요? 물론 모든 정비사분들이 잘 점검을 해주시겠지만 그냥 집 근처 카센터에서도 점검을 해보고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가셔서도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중 점검을 하셔서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는 좀 불상사가 없으시도록 여러 군데에서 점검을 받아보신 다음에 AS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젤 차들은 DPF나 뭐 배출가스 관련해서도 수리비가 비싸잖아요. 그거는 3년에 6만이에요? 5년에 10만이에요? 배출가스 부분에서는 보증기간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가솔린에서는 촉매, 디젤에서는 DPF가 좀 유명하긴 한데요. 이게 7년에 12만 킬로로 보증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부분에서 문제는 일반 보증이랑 엔진 미션 보증이랑 좀 별개로 길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5년에 10만 킬로가 끝나서 나는 보증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내 돈 주고 다 수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면 센터에 연락하셔서 해당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외로 산소 센서나 요소수 같은 이런 부품들은 DPF나 촉매처럼 7년에 12만, 엔진 미션 5년에 10만 이런 부품들에 해당이 되지 않고 따로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받아보시고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서 보증기간을 따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증기간이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출고일 기준인가요? 혹시나 임시번호판을 달고 좀 며칠 주행을 한 경우에는 임시번호판을 단 시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에 출고일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하셔서 보증기간 거의 끝물에 받으러 가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한 두세 달 전에는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날짜가 하루라도 지나면 보증 신청을 할 때 전산으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날짜는 꼭 준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블루엔즈가 너무하다기보다는 블루엔즈도 본사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하다고 보기보다는 원리 원칙대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을 보증 수리를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보증기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AS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